안녕하세요. 박혜은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윌리엄 포크너를 쉽게 접근하고 싶다면 단편집을 추천합니다. 여러 단편 중에 에밀리에게 바치는 한 송이 장미라는 작품은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프레임을 통해 보는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헛간 타오르다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에 영감을 준 소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에 윌리엄 포크너가 소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토마스 서트펜가의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 중 한 사람이 소리와 분노에서 장남인 퀸틴 홈슨입니다. 곰이라는 소설에서도 토마스 서트펜은 이 땅을 소유하고자 했던 백인들 중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은 소리와 분노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모더니즘 소설의 금자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윌리엄 포크너는 이 소설을 실패했지만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로서는 실험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소설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콤슨가의 4 자녀들 중 캐디의 시점만 빠져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독자는 끝까지 캐디의 생각은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캐디에 대한 기억이 이 소설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장 1928년 4월 7일은 벤지의 섹션입니다. 벤지는 33살이지만 3살의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벤지는 끙끙대는 소리를 내거나 울부짖습니다. 그를 돌보아 주었던 누나 캐디에 대한 기억은 세상을 보는 하나의 창입니다. 두 번째 장 1910년 6월 2일 퀸틴의 섹션입니다. 퀸틴은 자신에게 지워진 장담으로서의 무게 그리고 캐디에게 가졌던 혼돈스러운 감정 때문에 죄의식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의 생각을 이끌고 가는 단어와 이미지는 시간과 그림자입니다. 결국 그는 과거의 시간에 갇혀 그림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장 1928년 4월 6일은 제이슨의 섹션입니다. 형과 아버지가 죽은 후 셋째 제이슨은 몰락한 곰슨가를 맡게 됩니다. 그는 형을 하버드에 보내기 위해 자신의 몫이었던 땅을 판 아버지를 원망하고 집을 떠나 창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누나 캐디를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는 캐디가 보낸 양육비마저 가로채지만 결국 직장도 잃고 파산합니다. 네 번째 장 1928년 4월 8일은 작가의 시점입니다. 하녀 딜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딜지 섹션이라고도 합니다. 떠나지 않고 오랜 시간 콤슨 부인과 벤지를 돌보는 모습에서 과연 진정한 인간에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소리와 분노의 마지막 장면이 제게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린 하인이 벤지를 마차에 태우고 가던 중 마차를 기념비 왼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때 벤지는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가 가던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제이슨이 근처에서 이 장면을 보고 마차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자 벤지는 안정을 되찾고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작가는 왜 이런 결말을 그리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벤은 그의 세상에서 규칙이 깨지면 불안과 분노로 울부짖습니다. 벤의 울부짖음은 홈슨과 자녀들 안에 있는 분노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모에 의해 형성된 것일 수도 있고 살아오면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취약하다는 것이겠지요. 그 상황은 반복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때마다 반응할 것입니다. 마치 벤지가 탄 마차가 왼쪽으로 도는 상황처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므로 벤지의 세계가 제자리를 찾은 것은 잠시일 뿐 발작은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무엇일까요? 그 정체를 알고 있다면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폭발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포크너의 1950년 노벨상 수상 연설 중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마음이라는 오래된 진실과 진리를 사랑과 명예와 동정과 자긍과 연민과 희생을 자신의 작업실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작가는 저주스러운 노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사랑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욕정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의 몰락을, 희망은 물론 심지어 연민이나 동정도 담겨있지 않은 승리를 기록할 뿐입니다. 그는 마음이 아니라 분비물에 대해 쓸 뿐입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들을 통해 그가 쓰려고 노력한 마음이라는 오래된 진실과 진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